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네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무더위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기상청을 믿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작년 같은 무더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follow me.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권리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상가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죠. 이 권리금 제도.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이라든지 또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예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2015년 5월경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조항이 신설돼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신설됐다고 해서 이 권리금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사실 저도 상가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권리금을 내가 주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 권리금 못 받고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받고 저도 제가 준 권리금을 다 받고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경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돈이 분해돼 버린 것 같고 참 마음이 좀 헛헛합니다. 예전에 아주 못된 임대인은 이 권리금을 가지고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월차임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권리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상해 달라는 대로 금액 인상 안 해주면 나가라 이거죠.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전입가 안 당했었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인상해가지고 장사했을 거예요. 자, 여튼 다 좋은데 그러면 이 법의 보호라는 것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최근 6개월로 변경됐지만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 3개월, 6개월이 굉장히 짧은 걸 아실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권리금을 다 회수를 하고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1년, 또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좀 아쉬운 법조항이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에게 받고 나온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이 5년, 물론 이제 최근엔 10년으로 개정이 됐지만요. 어쨌든 이 5년을 초과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해당 규정 여부가 굉장히 좀 모호했어요. 하급시 재판부마다 매우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간에 관계없이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2019년 5월 16일에 드디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1심, 2심, 3심 그러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3심이거든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임대인분들 바짝 긴장하셔야겠네요. 우선 기간에 제한 없이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것과 회수 기회 보호 규정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입법 취지하고 내용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해석입니다. 즉 앞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만 주선을 한다면 단순히 5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판례는 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비슷한 소송도 있었는데요. 건물주가 재건축을 얘기하면서 5년 지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인데요. 임차인은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유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파격적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제 권리금을 보호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정당한 사유가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정당한 사유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은 3달치 월세가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첫 달에 60만 원, 두 번째 달에 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달에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3달치를 제가 연체를 했잖아요. 하지만 전체 납부 금액이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10만 원을 납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계속 밀려서 그 차임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에 달했다면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한 방에 밀린 걸 다 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차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갱신 요구권도 보장이 되고 또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면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임대인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정당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권리금 정말 낼 때도 아깝지만 나올 때 또 못 받고 나오면 정말 아까워요. 조금 더 약자인 임차인 편에 서서 이 권리금의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권리금의 새로운 대부분 판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임대인에 대한 사유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권리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임대인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지 임대인과 임차인분이 서로 뜯어먹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관계가 되면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임대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좋은 임차인분도 많으시고 또 반대 입장들도 많은데요.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대표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계속 경매와 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다가오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